자, 안녕하세요. 예,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때가 4월 13일 곧 줄 것 같아요. 이 촬영은 제가 그 전주에 했는데, 제가 4월 8일인가 7일쯤에 이제 그 경상대학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다 돌리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저희가 원래로 하면은 이게 대면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번 학기 전체가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수업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이제 꼭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PPT로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한 학기 정도로 다 흘러가 버린다면은 이게 조금 달라져야 되거든요, 계획 자체가. 그래서 좀 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이나 이 테스트에 관련된 거, 평가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국가에서 뭐 이렇게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학생들한테도 뭐 양해를 구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마 제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많이 달라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저기 뭐죠? 녹화를 해갖고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에 줌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웹엑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웹엑스를 통해 갖고 실시간으로 뭐 하루 몇 주에 한 번 정도는 웹엑스나 줌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이러한 시간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것까지는 일단은 강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추후에 아마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평가에 관련된 게 있죠. 평가. 자, 이제 평가에 관련된 거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당연히 보지는 않을 것이고, 자, 이 과제 있는데 그냥 한 번에 기말고사에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대면으로 해갖고 학교에 한 번은 나와서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기말고사 시험이 가장 높을 거예요. 중간에 없는 대신 기말로 한 번에 칠 예정이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한 번 정도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보고서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실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진행된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제나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제가 강의만 갖고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PPT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찾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제 보면서 해야지 그 상황도 보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이러면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굉장히 좀 쉽다라는 거, 그런 거 조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뭐 진행을 하고, 평가는 일단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고사는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보지 않고 대신 기말로 다 볼 것이고, 이제 그 중간고사 너무 기말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줌이나 아니면 웹엑스를 통해 갖고 실시간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해갖고 그건 제가 그 전에 카톡 있죠. 카톡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로 들어와라 라고 공지를 할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 전주에 제가 미리 한 주 전에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더 같이 했던 거에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 했을 때는 지금 이게 아마 4주차 수업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주 정도, 원래는 2주 계획이었었고 3주 정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료관광이 무엇인가 라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의료법에 관련된 영상이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 원래 제가 중간고사 이전에 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보건의료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료법이나 아니면 보험에 관련된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관련된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익숙치 않은 거겠지만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거 보면은 의료관광이란 무엇인가 쭉 하다가 이제 뭐 이런 아시아의 의료관광, 뭐 우리의 국가 경쟁력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의료법에 관련된 거 두 개를 갖다 썼는데, 자, 어, 지금 하고 있는 뭐 아시아의 의료관광 현황이나 이런 건 현황 파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현황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아시고, 중요한 거는 의료법이나 아니면 보험에 관련되어 있었던 그런 의료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뭐 얘기를 하자면 한국의 이제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일단 시스템부터 얘기를 할게요. 전 세계적인 뭐 승수 효과나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의료 보장 제도예요. 앞에서도 했었지만 의료 관광을 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각 국가별의 의료 보장 제도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국가의 의료 보장 제도에 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에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 의료관광의 가장 그 근본적인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뭐 그 뒤에서 NHS나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NHI나 대표적으로 CS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NHS, NHI, CSM은 미국같이 민간보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NHS는 뭐죠? 국가보건서비스고 NHI는 사회보험 방식인데 두 개가 보기에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뭐가 다르다 그랬죠? 비슷한데 어떤 게 다르냐? 자, 재원이 어디서 조달되느냐가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자, 큰 차이여서 NHS 같은 경우는 조세로 재원을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 제공을 했고 일반 조세로 들어가요.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NHS 시스템 쉽게 하면 다 무료예요. 가면 무료 시스템을 썼었고, 이 장점을 소득재분배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거는 제 거 강의에서 아마 2강인가 3강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에 보시면은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위험 분담을 하는 그 사보험의 그러한 메인 기능보다는 소득 재분배 역할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소득 재분배는 뭐죠? 돈을 많이 번 사람의, 그러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소득이 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서 그 혜택을 부족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었는데, 이 의료 서비스 역시 이 NHS에서는 이 소득 재분배 역할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세금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죠. 하지만 받는 의료 서비스는 어때요? 똑같은 수준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 내고 요 서비스 받고 적은 돈 내고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NHS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게 나타나고, 단점 같은 경우 뭐가 무조건 무료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의 질이 저하되거나 뭐 모랄 해저드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료니까 막 이용하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이런 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고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편해서 못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고 의료의 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민간보험에 가입을 해서 민간병원, 비싼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이 NHS 같은 경우에는 진료 대기 문제가 크겠죠. 무료다 보니까 일단 일찍 와서 줄 서 있는 사람이 장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료 대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료긴 해요. 무료인데 무료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쉽게 갖고 좋은 서비스를 받고 빨리빨리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뭐가 된다?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의료의 질 저하라는 얘기는 왜 의료의 질이 저하되냐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의료라는 것 자체가 자,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의료산업 자체가 어떻게 공무원화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세금을 갖고 하니까 의사들이 곧 누가 돼요? 공무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노력을 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그 금액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의 질이 경쟁하는 국가에 비해서는
저하될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게 단점이에요. 장점은 무료고 소득세 분배 막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료관광에서 NHS 시스템에 있는 국가 사람들은 돈이 좀 있고 편하고 빨리빨리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여행을 떠나겠죠. 다른 국가에서 내가 사보험에 들든지 아니면 현찰을 들고 가서 수술을 받는다든지 뭐 아니면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의료감각의 송출국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NHI는 마치 NHS하고 비슷해 보여요. 보이지만 여기는 NHI는 재원을 뭐로 충당을 하냐 그러면은 그 보험료로 충당을 합니다. 보험료. 자, 보험료로 충당을 하는데 이 보험료는 뭐예요? 국가에서 만든 사회보험,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공단이 있고 이 공단에서 보험료를 받아서 써요. 근데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보험료예요.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기 때문에 달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보험료 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마련한 돈으로 이제 아픈 사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보험료로서 전부는 아니지만 8, 90%까지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나서 온 사람들은 뭐죠? 자동차 보험료로서 커버가 되죠. 예.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 산재라든지 아니면 공무 휴양이라든지 또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모이는 뭐 예를 들자면은 연금공단이나 뭐 이런 데서 모이는 돈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NHI가 NHS하고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보험은 누가 내요?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근데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세금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국가와 보험자가 의료를 공동으로 보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자라는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데 누구랬죠? 공단이라 했죠. 우리는 보험자가 아닙니다. 예. 보험자 피보험자예요. 우리들은. 자, 그래서 뭐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같은 경우가 하는데 뭐 민주적인 제도냐, 국민의 뭐 비용 의식이 강하게 전용된다, 뭐 양질의 의료가 제공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들이 병원을 갔을 때 무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분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얼만큼 돈을 주고 가기 때문에 NHS 국가들처럼 공짜니까 막 가자, 아니면 심심하니까 의사랑 얘기하러 가자, 이러한 모랄 해저드 현상은 아무래도 훨씬 더 적게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단일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이 어렵고, 자,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 기능이 취약하더라. 그러니까 의료비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의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료로 처리를 받는 거예요. 보험료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NHS하고 NHI의 가장 큰 차이는 NHS는 쉽게 해갖고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일을 열심히 하나 적게 하던 뭐예요? 월급이 계속 나오겠죠. 국가에서 세금으로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막 이렇게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NHI는 우리가 수가를 하는데 100만 원짜리의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병원에다 내야 되는데 이 100만 원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 100만 원이 뭐 보험에서 90%를 처리하고 10%를 환자가 낸다. 그랬을 때 의사들은 월급제가 아니라 환자를 일단 많이 받아야지 그 뒤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사 사이에서는 경쟁이 있겠죠. 한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국가에서 보험료를 주나요? 그렇지 않죠. 환자를 봐야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NHI는 NHS 제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NHS도 국가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NHS에서 특히 인두제라는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의사 하나가 맡고 있는 머리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수에 따라서 돈이 나오는데 뭐 어떤 국가들은 그냥 보는 거에 따라 갖고 세금으로서 충당하는 국가가 있지만 대부분은 다 세금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 의식이 많이 없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데 공무원처럼. 하지만 NHI는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유경쟁 시장에 다 놓여져 있어요. 단지 환자가 그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보험공단에서 보험자가 제공을 한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게 이제 NHS와 NHI의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NHI는 NHS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경쟁적인 시스템을 지니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NHI에 있는 이제 의료관광으로 돌아가면 NHI 시스템에 있는 국가 사람들은 의료관광을 떠날까 안 떠날까 두 가지 의미에서 떠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NHI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그런데 이것도 뭐야? 사회보장제도예요. 국가에서 만드는 의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 많이 내지만 국가보험료, 의무보험료 많이 내지만 의료보험을 많이 내지만 한국에서 서비스가 내가 그렇다고 줄을 들서고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그렇진 않아요.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받기 때문에 혹은 하지만 이 NHI 시스템에 있는 국가들의 의료 수준 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외국으로 나가고 뭐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NHS처럼 오래 기다린다든지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가격 자체가 저렴한 내가 직접 내는 가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료 관광이나 이런 거를 많이 떠나진 않아요. 한국 같은 나라나 뭐 이런 데는 그렇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어떠한 특정 진료에 대해서 의료기술이 뛰어나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거는 뭐예요? 유인 요소가 뭡니까? 유인하는 요인 자체가 뛰어난 그 의료기술 때문에 이제 환자들을 유인을 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한국의 재벌들이 미국에서 그 비싼 미국에서 굳이 진료를 받는 이유는 거기에 다 필요 없고 미국에 있는 특정 질환에 대한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NHI에서 의료 관광에 관련된 내용은 정말 의료만을 목적으로 해서 그 국가가 수신국 자체가 특출난 의료 기술이 있으면 NHI 국가 사람들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 돈을 다 내고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NHI 국가 또한 NHI에서도 90%는 보험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자체는 자기가 부담을 하는데 이 자기가 부담하는 거가 크진 않아요.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런 걸로 움직이진 않고 특정 질환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했을게요. 특정 질환에 대해서 상대 국가가 특정이 잘하면 그 서비스를 NHI 국가 사람들은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비싸더라도 잘하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식 같은 거예요. 이식.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식 수술이죠. 신장 이식이라든지 이런 이식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샘플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어린 순으로 먼저 그 이식이 진행이 돼요. 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식 대상에서 제외가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있는 건 돈이야.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이식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인도 같은 곳으로 이식 수술을 하러 떠난다는 거예요. 뭐 뒷얘기는 뭐 나중에 제가 대면 수업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식을 하는 것 자체는 쉽진 않은데 어느 국가에서는 이식 수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식할 수 있는 샘플을 많이 갖고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러한 경우에 이식 때문에 뭐 인도나 이쪽으로 의료 관광을 떠난다든지 자, 이러한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NHI 고객들은 떠나게 돼요. 특정한 질환 아니면 특정한 뭐 수술법을 받기 위해서 떠나는 경우가 있고, 자, 이 사보험제도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자 사보험에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사보험제도에서는 대표적인 게 가격이에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비스도 아니고 CSM 국가 중에서는 가격입니다. 가격에 의해서 내가 싼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조금 싼 게 아니라 10분의 1 막 이렇게 싸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건너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미국이란 국가가 뭐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앞에서 했었던 얘기를 토탈해서 얘기하면은 이 의료관광에서 뭐 국가의 경쟁력이니 지난 시간에 했었던 현황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슨 떠나게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관광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요인, 푸시 팩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의료관광을 가야 될까라는 요인이 있어요. 아니면은 풀 팩터처럼 이쪽에서 당겨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대표적인 거는 이러한 시스템 차이로 인해 갖고 의료관광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실제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관광객을 지니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 세계 의료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는 의료관광객의 가장 최대 송출국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하는데 미국은 뭐냐? CSM 제도, 사보험 제도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가격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관계로 해서 돌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 입장에서 사람을 고용을 할 때 4대 보험이라는 걸 들어주잖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회사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게 의료보험이에요. 사람을 갖다 쓰는데 이 사람을 쓰는데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까지 보험 처리를 하게 하느냐, 그게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연봉 못지않게 이 보험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 보험료가 뭐가 되겠습니까? 보험료가 회사 입장에서 커다란 코스트가 되겠죠. 비용이 되겠죠. 비용. 그러면 회사는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를 줄여야 되겠죠. 보험료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그 국가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는 서비스를 아주 꼭 필요한 서비스만 놓고 그 외의 서비스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그런 방식을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의료를 미국에서 받지 않고 다른 데서 받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쉽게 하면은 이 A라는 스티브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이 1년치 의료보험료가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2천만 원이 그 사람의 연봉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가 의료보험료로 나가는데, 보험료로 나가는데, 이 똑같은 서비스를 미국에서 받지 않고 멕시코에서 받는다고 치면 비행기하고 다 포함해봤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맺는 게 좋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로 외국 의료기관과 그 회사가 계약을 맺는 게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는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의료관광의 대표적인 의료관광이 진행이 될 때 이 기업 차원에서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업이 인도에 있는 아폴로 하스피탈하고 계약을 맺는다든지 한 곳하고 맺진 않아요. 이러한 질환은 어디, 그리고 중증 질환은 어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당연히 진료를 받겠죠. 간단한 거를 비행기 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비용 문제도 있고. 이런 거는 싼 거는 이제 이 보험을 미국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증 질환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이 보험을 어디서 하느냐? 미국에서 하지 않고 해외에서 하는 이러한 방식을 갖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관광의 가장 송출국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엮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전반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보건의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라 다시 얘기한 거고, 자, 요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의료관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더라. 자, 그 다음에 얘기했었던 게 지난 시간에 이제 의료법도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의료관광의 서비스 산업과 연계됐는데 이렇게 병행을 하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의료 서비스의 아웃소싱 개념은 제가 했었던,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아웃소싱은 뭐야? 상대가 더 잘해서 내가 안 하고 상대한테 맡기던지, 상대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용 훨씬 싸던지, 그러니까 내가 다 안 하고 남한테,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의료도 마찬가지래요. 상대가 비슷한 서비스지만 비용이 한참 싸. 그러니까 상대한테 넘기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으로 넘기던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훨씬 더 어떠한 서비스에 특화가 되었다든지, 그러니까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이냐, 헬스케어 관광이냐, 헬스 투어리즘이나 메디컬 투어리즘이냐에 관한 얘기는 계속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자,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의료인이 가입이 되느냐, 의료인이 투입이 되느냐, 투입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료법에서 나오면은 의료인이 무엇이고 의료기관이 어떤 것이고라고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한국 의료기관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의료라는 것은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이
법적이 아니라 그랬죠. 면허를 갖고 있는 그런 특정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라고 그러고, 이런 게 일어나는 특정한 공간을 의료 공간이고 의료기관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호텔이나 이런 것처럼 아무나 지을 수 있고 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엄격한 조건을 가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모여서 진행되는 게 의료기관이고 의료관광이다, 아니 의료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관광이냐 헬스관광이냐 했을 때 뭐 제가 앞에서 침습이라는 얘기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고, 몸에 손을 대는 행위, 그런데 이 되는 행위가 원래 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행위인데 왜 괜찮은가, 법적인 걸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까다로운 거, 의료라는 건 무엇이고 의료인이라는 건 누구고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있는 특정한 사람, 인력들,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만이 의료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침습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끊었다가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